신한천일염과 한국물가정보의 2라운드 4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둘, 셋. 김민석 선수와 유병용 선수의 대국, 4월 바둑이 돼버렸는데요. 네, 일단 밀어가면서 일단은 뭐 연장책 겸 수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지금은 저게 집으로 손해가 아니거든요. 중앙에서 뭔가를 보여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상변 쪽의 형태는 잘 보이지가 않지만 백의 집이 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중앙 쪽에서 백이 살아갈 수 있느냐입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대마 싸움인데요.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잡으러 가는 모양 참 오래간만에 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미세한 바둑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프로바둑은 이런 상황에서 타협이 좀 이뤄지기 때문에 네. 이 바둑도 좀 끝까지 지켜보기는 해야 되지만 넷, 다섯, 바둑은 여섯, 여기서 어쩌면 진짜 결판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홉. 근데 끊는 모양이 좋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곳을 흙은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나갔을 때 바퀴가 마땅치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은 모양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이렇게 둬도 흙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때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다 잡혀버리니까. 그래서 흙은 이곳을 단수 치는 수밖에 없는데요. 1 단수 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때린다면 나가는 수가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늘어서 잡혔죠? 환격입니다. 크게 살겠는데요. 뭐 이건 던져야죠. 이거는 흙이 더 둘 수가 없습니다. 바둑을. 네. 자,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서 생각 시간을 많이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또 시간 공격의 의미도 있잖아요. 상대가 빨리 둬야. 1분 초읽기니까 그런 것도 있네요. 본인의 술기만 완성이 된다면은 빨리 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늘 공격은 이 공격 가는 쪽이 더 어렵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지금 반대로 유병영 선수가 1분 초읽기였다면 정말 견뎌낼 재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공격은 생각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 기사들 대부분이 공격을 좀 기피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위험 부담이 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개가 실패하면은 거기 들어간 돌면 잡혀서 끝나는 거지만 공격이 공격하면 실패한다면 자기의 모든 집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이죠. 지금 살아버리면은 흙집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모양은 김민석 선수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한 칸 자리인가요? 단수 칠 것 같아요. 단수 치고 이곳을 단수 칠 때 이곳을 하나 먼저 꼬부려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다. 근데 이 모양도 이미 모양이 무너졌거든요. 이게 선수인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막으면 또 단수 치고 또 선수거든요. 이 모양은 이렇게 붙이면 이거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흙이 연결은 돼요. 연결은 되는데 이곳을 뛰면은 이쪽에 한 집이 나잖아요. 네. 깔끔하게 살았습니다. 신한천일은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아직 패배가 없습니다. 자, 백이 지금 살아가는 모양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국 장고대국에서도 신한천일염에게 좀 불을 주고 싶은데요. 물론 아직 대국이 끝난 건 아닙니다. 뭐 아직은 갈 길이 멀겠죠. 다만 여기서 별다른 수가 없다면 유병영 선수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일단 큰 피해를 먼저 이쪽에서 손해를 보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미 흙이 이런 식으로 돌이 왔다는 것은 여기서 이득을 보겠다는 전략이었어요. 여기도 집을 지켜준 거였잖아요. 그냥 모든 집을 포기해가면서 이쪽에 대한 영향력을 준비를 했는데
이쪽에 집으로 손에까지 봐가면서 공격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바둑은 너무 괴롭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유병영 선수랑 굉장히 오래 알고 지냈던 게 네. 영생 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어, 저의 영생 마지막 대국이 또 유병영 선수이기도 했고요. 같은 조로 많이 네. 있으셨겠네요. 유병영 선수가 처음에는 사실은 유병영 선수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그런 상태거든요. 저보다 한 살 위지만 사실 영생이나 이런 건 굉장히 늦은 편이었어요. 근데 실력이 정말 금방금방 늘면서 쭉 올라왔기 때문에 기세가 굉장히 무서웠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프로가 영생에 나간 다음에 아마 생활도 몇 년 하면서 이제 다져져서 입단을 했는데 네. 또 입단하기 전에 또 군대도 해병대로 갔다 와서 그쵸. 정말 대단한 길을 걸어온 선수인데요. 군필자로 또 입단을 하고. 네, 정말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그러니까 매 순간 매 순간 정말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지금은 결혼을 했는데도 변함없이 바둑에 집중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둑에 대한 열정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지명도 아니고 선발전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선수들 모두가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그 증거겠죠. 그렇죠. 선발전 통과한 선수는 본인의 실력을 본인이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선발전에 나오지 않은 지명받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감독의 눈에 띌 만한 좋은 많은 결과를 항상 내보였기 때문에 뽑힌 거기 때문에 네. 모든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만큼 그렇게 노력한 선수들끼리 만나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한쪽만 노력한다면 좀 허무한 결말이 나올 텐데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치열하게 한 판 한 판 펼쳐지는 건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네. 자, 역시 다음 수가 어려운가요? 쉽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김민석 선수의 끊음수가 참 맥점이에요. 일단 배워둘 만한 수법인 것 같고요. 김민석 선수가 참 차분하게 바둑을 잘 두네요. 그러니까 신한천이념 선수들이 선발됐을 때는 좀 여태까지 낸 성적도 없고 이승윤 선수가 최고참이니까 뭐 말 다 한 수준이잖아요. 이럴달 결과를 낼 시간이 없었는데 네. 실력들이 탄탄히 갖춰져 있네요. 그러게요. 김민석 선수와 최강훈 선수는 올해 1월 달에 입단을 한 입단 새내기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승준 선수가 2017년에 입단을 했는데 가장 경력이 많다는 게 참 저는 계속 말해도 진짜 신기하고 네. 보통 이렇게 좀 신예들로 꾸려진 팀을 도깨비 팀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튀어도 이상할 게 없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만큼 잘 나갈 때는 확 치고 나가지만 또 한번 흐름이 꺾였을 때 다시 잡아줄 수 있는 베테랑이 없다는 거는 확실히 뭐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가 있죠. 네. 하지만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간다면은 올해 퓨처스리그의 가장 큰 신한팀 일내겠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분위기로만 보면 그래요. 일단은 이승준 선수가 두 판 다 깔끔한 완승을 보여줬고요. 김민석 선수는 오늘 승패 여부를 떠나서 너무나 차분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어서 쉽게 무너지는 타입으로 보이진 않아요. 사실 저렇게 차분한 스타일들은 기세를 타는 것보다는 더 안 좋은 흐름을 끊는 거 그런 것들을 훨씬 잘 하는 편이거든요.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큰 실수를 확률이 좀 적기 때문인데요. 차분하게 잔잔하게 잘 두니까요. 사실 지금 단수 친수 저는 1초 만에 뒀어요. 왜냐면 미리 생각을 하고 끄는 건데다가 네. 유병영 선수가 고민을 하는 동안 본인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라면 무조건 1초 만에 착점을 했습니다. 근데 김민석 선수는 초가 몰릴 때까지 기다렸다 뒀어요. 참 다르네요. 성격적으로 차분한 것 같아요. 좀 빠르신 거 아니고요, 성격이. 좀 배워야 되는데요. 저런 거를 배워야 되는데 말도 굉장히 빨리 하시잖아요. 네, 항상 빨라가지고요. 좀 급하신 것 같아요. 느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마음과 다르게 제 몸이죠.
입과 손은 그냥 저도 모르게 나가 있더라고요. 야, 스타일이 다른 거겠죠, 뭐. 네, 눈보다 빠르게 이제 빠르게 입에서 내뱉어지고 네. 손이 나가고요. 하지만 김민석 선수는 굉장히 좀 차분하고 신중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아, 이렇게 되면 중앙 석점이 잡히면서 공격은 대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나가는 게 안 되잖아요. 늘어서 잡혔어요. 그걸 모를 리는 없고요. 지금 알 겁니다. 유병영 선수가 얼마나 본인이 큰 실패를 했는지. 석점이 잡히면서 얻은 것은 이거 빵따냄 하나인데 네. 보통 빵따냄이 30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방에 백돌이 견고하게 집이 지켜져 있고 이쪽도 좀 나가는 모양이 좀 남아 있어서 중앙에 흙집이 큰 집이 나기도 어렵습니다. 이 바둑은 일단 김민석 선수 쪽으로 약간 기울은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사실은 두 점을 잡았지만 지금 이쪽에 막 붙여가도 막 막으면 살아버리거든요. 그럼 즉 이곳을 붙이면은 흙은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끝내기가 남아있죠. 지금 일단 이곳은 가장 큰 자리여서 두고 버티고는 있지만 굉장히 백 쪽으로 좀 기울어버린 느낌이 듭니다. 이런데 단수 치면서 좀 쉽게 처리해도 집으로 확실히 백이 앞서는 바둑일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이쪽을 살리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곳을 한 점 끊어지는 걸 살리는 것도 단순히 한 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또 이쪽이 끊어지면 뭐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끊어서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럼 두 점을 또 잡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나중에 백이 이렇게 둬도 사는 모양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셋, 원래 이런 모양은 석점이 넷, 잡히더라도 나중에 흙이 다섯, 압박을 하면 여섯, 백이 이런 식으로 두고 살아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쪽에 한 집 나는 거와 이쪽에 또 집이 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뭐랄까 옹졸하게 사는 일은 좀 없을 것 같고요. 네. 유병현 선수는 지금 저 두 점은 원래는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데 일단 살리고 버티는 겁니다. 지금 뭐 방법이 없어요. 최대한 버티는 수밖에는. 지금 이곳에 공격의 실패가 주는 아픔이 무서운 것이 그냥 쉽게 정리를 해도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그래도 몇 줄인가요? 40집은 좀 약하게 날 것 같고요. 20집 좀 강하니까 합치면 60집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6집 100집은 거의 뭐 65가 두텁습니다. 근데 집은 얘기가 안 되네요. 이것을 끊었다고 마지막 가정을 해도 하나, 흙집은 둘, 덤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이 바둑은 여섯, 100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어요. 7, 8. 유병용 선수가 확실히 우변의 공격에서 실패를 거두면서 집으로는 견디기 힘든 형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좀 더 타이트하게 버텨가고 있지만 지금의 형세 여의치가 않은데요. 일단은 유병영 선수는 좌변을 하나 받아두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상변으로 손이 가겠죠. 지키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 변수가 서서히 없어질 겁니다. 네. 공격의 실패는 정말 큰 대가를 동반합니다. 그곳을 들여다보는 것 정도는 흙의 권리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중앙에 흙집이 뭐 크게 나지는 않을 모양이고요. 네. 아쉽네요. 공격이 적극적으로 들어갔는데 실패로 돌아가서
4월 바둑이었던 만큼 공격 실패의 대가는 큽니다. 자, 집으로는 확실히 김민석 선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게 변화가 만들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곡 장고대국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아직 한 판의 대국이 더 남아있죠. 신한 천일염의 최강호 선수와 한국물가정보의 안정기 선수의 경기입니다. 일단 돌이 좌변 쪽에서 치열하게 붙어 있는데요. 그러게요. 지금 제가 얼핏 살펴본 바로는 네. 이곳을 타협이 좀 이뤄진 것 같아요. 흑이 이곳을 끼우니까 백이 차단을 하고요. 그 당시에 이 백 두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두 점을 때려냈고요. 그러니까 두 점을 이쪽으로 때려내니까 백이 이곳을 다시 잡은 장면입니다. 그럼 이제는 흑이 이곳을 잡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중앙 쪽으로 뭔가 좀 더 이득을 왜냐하면 이곳을 늘어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서로 치열하게 엉켜 있고 좀 바둑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집만 세보면 일단 백집은 40집이 좀 넘습니다. 근데 반면에 흑집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도 않거든요. 설마 이대국도. 네, 이거 뛰어나가서 이쪽을 중앙 견제하면 살면은 이 바둑은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당장 이쪽 흑돌도 미생이거든요. 네. 진짜 신한천이면 무서운데요. AI도 똑같이 백의 우세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바둑이 저는 양 팀의 에이스 매치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석 선수가 퓨처스 1지명이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엔 최강호 선수도 굉장히 많은 경험과 여러 가지 결과로 봤을 때 신한팀의 중심이 될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안정기 선수는 커리어로 봐도 그렇고 평소에 준비하는 모습을 봐도 확실히 한국물가정보팀의 퓨처스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입니다. 또 1라운드도 그렇고 이제 곧 진행될 3라운드 이 바둑리그에도 출전을 하니까요. 이 감독님이 얼마나 안정기 선수를 믿고 있는지도 보이는데요. 굉장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정기 선수가 꾸준히 성적이 좋았고 올해 벌어진 미래의 별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예요. 그런 만큼 안정기 선수의 실력을 의심할 여지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 바둑만 놓고 보면은 최강호 선수가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 흑이 다른 곳을 지킬 시간이 없는 거죠? 이 중앙 돌을 돌봐야 돼서요. 지금 무조건 뛰어나와야 돼요. 근데 이곳을 또 끼워 이어가면은 이쪽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흑이 할 것은 이쪽 백을 공격하면서 대가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데 있다가 끊기게 되면 이 한 점 살리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어쨌든 안정기 선수는 이 6점을 가지고 최대한 괴롭혀야 됩니다. 이 돌이 쉽게 살아서는 집으로는 쉽지 않은데요. 물론 이런 식으로 끊어가서 이쪽을 크게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어갑니다. 사실은 이제 최강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간 승리라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프로에 도전을 해서 끝끝내 성공을 한 선수고요. 네. 안정기 선수도 아마추어 때 LG배 통합 예선에 올라가서 천영회 선수를 이겼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어마어마했죠. 뭐 지금도 천영회 구단은 여전히 강력하고요. 네. 안정기 선수가 그 당시에 이제 16강까지 오르면서 정말 아마추어로서 가장 높은 지점에 올랐었거든요. 그런 만큼 입단했을 때 굉장히 기대가 높았고요. 다만 그 기대에 비해 조금은 아쉬운 결과를 내고 있었는데요. 워낙 성실히 공부하는 선수라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조만간 좋은 모습으로 또 알리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대국만 놓고 보면은
일단은 쉽진 않아 보여요. 네. 일단은 주도권은 백쪽이 좀 쥐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안정기 선수의 주무기로 한다면 수일기입니다. 수일기요. 네, 강한 수일기를 바탕으로 버팀이 굉장히 좋은 기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버텨내는 힘이 기대가 됩니다. 아, 역시 끊어가는 진행 나왔고요. 오늘은 정말 적중률이 굉장하신데요. 그런가요? 저희 생각이 좀 통하는 것 같은데 네. 신한천일염 선수를 지난 라운드에 만나봐서 그런지 좀 신한천일염 선수들의 수들이 좀 맞추기가 좀 편한 것도 같고요. 그런가요? 일단 뭐 최강호 선수 같은 경우에 저랑 같이 공부한 게 10년도 넘으니까요. 꽤 오랫동안 봤고요. 안정기 선수도 사실 동문이에요. 같이 동문인데 아, 그런가요? 제가 입단할 때쯤 저희 도장에 왔기 때문에 같이 공부한 시절은 거의 아. 없고요. 오히려 세대가 다르네요. 프로 되고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연구실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같이 공부 못한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친하시겠어요? 네, 가까운 사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정기 선수가 그렇게 생각할지는 네, 그건- 그거는 안정기 선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오늘은 최강호 선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왜 그렇죠? 최강호 선수가 같이 들으셨잖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또 최강호 선수는 또 자기 나온 바도 또 챙겨본다고 하니까 네. 최강호 선수 얘기는 하긴 해야 되는데 많이 해야 돼요. 또 안정기 선수도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인 얘기 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두 선수 모두 얘기를 많이 해줘야겠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좀 정리가 되는 모양이기는 해요. 바둑으로 돌아오면 좀 서로 정리가 되는 모양인데 네. 확실히 안정기 선수가 힘으로 버티는 느낌은 들어요 지금. 그리고 최강호 선수는 본인이 괜찮다고 판단한 느낌이 듭니다. 수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나요? 그렇죠. 수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은 움츠러든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곳을 흙이 단수치고요. 악수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둘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찌르면은 그냥 늘어둡니다. 그리고 결국 백이 훅 쳐서 정리를 하면 이쪽이 살아있으니까 이러고 백이 먼저 오면은 편하다. 이게 최강호 선수의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최강호 선수는 하변 쪽에서 흙이 어느 정도 집 나는 건 인정해주겠다. 대신 선수는 내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선수를 잡고 갈 곳은 역시 이쪽 중앙 쪽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백이 이곳을 지키게 되면요. 이 돌이 다시 공마가 되거든요. 그럼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백이 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돌을 압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변을 지을 수가 있어요. 지금 확정가 자체는 그래도 백이 좀 많은 상황에서 우변을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한다면 이 흐름은 백이 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집은 확실히 줄어들어서 45집 정도. 하지만 흑집도 일단 이쪽 일대 빼고는 확정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입장에서는. 확실히 집은 백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우변 쪽의 두터움을 얼마만큼 견제할 수 있느냐. 제 생각에는 상변 쪽은 백이 하나 오면은 여기는 10집 이상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10집에서 10집 정도? 그러니까 뭐 흙이 먼저 두면 그보다 좀 더 나겠지만 백도 견제를 하면서 백집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서로 안 둔다고 가정하면 10집 정도. 그럼 여기도 15집, 25집이니까 여기서 어찌됐든 25집, 우변 쪽에서 25집 이상 흙은 내야 합니다. 백이 쪽 호구 쳤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지금 이곳을 단수 쳐놓지 않은 것은 이곳으로 찔러서 처리하는 것은 두 점 버리겠다는 얘기 같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그냥 살죠. 이젠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이 먼저 이쪽으로 가는
최강호 선수가 그렸던 그림이고 아, 안정기 선수도 알고 네. 있는 그림입니다. 자, 선수는 백이 뽑게 됐습니다. 최강호 선수의 타겟 중심으로 정리. 그래서 조금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게 네. 최강호 선수는 그래도 좀 두텁게 두는 스타일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더 공격 지향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하는 게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타겟을 어느 방식으로 뿌려가야 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초읽기에 몰려 있잖아요. 네. 정확한 판단을 1분 안에 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어찌 됐든 100이 좋은 거는 확실해요. 네. 아직 안정기 선수는 그래도 6분의 생각 시간은 남아 있는데요. 아예 먼저 그쪽을 두 칸을 띄어서 그럼 흑도 지금 한 점을 끊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끊는 것이 잘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와서 싸우겠다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곳을 끊을 때 여기를 들여다볼 수도 있겠네요. 이 다음엔 단수 쳐서 끊으면은 그래도 이쪽에 또 활용이 좀 듣잖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늘면은 이 싸움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백이 뭔가 움직일 자리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받아주면 네. 뭐 이제는 나와서 귀가 잡히는 건가요? 저희 몽땅 잡혔죠. 이거는 얘기가 아예 안 됩니다. 네. 그래도 끊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순서가 이쪽을 먼저 호구치고 이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강호 선수가 약간 욕심을 낸 거예요. 흑이 이런 쪽으로 오면은 그때 두겠다라는. 그러면은 적어도 흑이 이쪽에 있는 것보다 이쪽에 있는 게 백 입장에서 약간 이득이니까요. 네. 조금 욕심을 낸 건데 안정기 선수는 봐도 불리한데 이것까지 물러나라고 하는 거냐 하면서 화를 낸 거거든요. 그래도 최강호 선수가 이 끊었을 때 대비책이 있으니까 그냥 중앙으로 뛰었던 거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시간이 조금 몰리다 보니까 약간 생각이 좀 고민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쪽을 먼저 둘까 저쪽을 먼저 둘까 판단하기 어려운 장면이긴 했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일단 뚫고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맞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또다시 타겟 싸움이 되겠네요. 이곳을 치중을 가면 혹시 안 받을까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약간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뚫을 느낌이긴 한데요. 그 다음에 들여다보면 이때는 이쪽으로 있습니다. 이제는 이쪽으로 이어야죠. 하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타개하면 넷, 뭐 타개가 어렵지 않다. 여섯, 이렇게 최강호 선수는 판단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안정기 선수 끊는 거는 무리다. 이곳으로 잡아두면서 이쪽 집을 챙기면서 그 다음에 중앙을 좀 키워보겠다는데 키워질까요? 일단 이도를 좀 압박을 하면서 어떻게든 공격을 하긴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백돌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쪽은 더 좋지 않은 형태가 됐어요. 나중에 글쎄요, 백돌이 이쪽으로 밀리면은 통째로 잡으러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근데 그래도 죽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쪽에 계속 신경이 쓰여요. 흑은. 그리고 위에서 열집 나는 것도 이미 열집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네. 대신 흑은 중앙에 일단은 5집은 났어요. 중앙 활용을 잘해야겠는데요. 그러니까 확실히 공세로 그러니까 안정기 선수의 공격을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직접적으로 잡으러 가는 모양은 절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우변 25집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공격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켜서는 백이 조금 좋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으로 조금씩 이득을 보면서 최대한 자신의 집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안정기 선수도 이 부분 고민하다가 초읽기에 몰리겠는데요. 여기서 초읽기를 몰리는 게 자연스럽네요. 가장 어려운 지점. 어디를 둬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순간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수가 확 떠오르진 않는데 굳이 강수를 둔다면 이런 자리? 제친다면 제쳐서. 근데 이것도 젖히고 들어갈 때 끊기가 쉽지가 않아서 정말 이런 식으로 이건 너무 제 스타일이라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네요. 뚫려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 하나, 뚫려버리면은 너무 뒷맛이 나빠서 넷, 다섯, 여섯, 뚫이 있죠. 일곱, 여덟.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뚫려버리면은 그 당시에는 이쪽 흑돌이 없었기 때문에 막 움직여 싸우는 게 좀 괴롭거든요. 그렇게 붙이는 수까지는 약간 무리였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현실적인 수를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켰네요. 최대한 경계선을 만들겠다. 최강 선수는 이런 식으로 붙여가서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까지 되면은 계속 백이 어느 정도 자세가 나오긴 하네요. 이쪽에 집을 지으면서 이쪽에 침투를 노리는. 정말 최강호 선수는 맞추기가 쉬워요. 그러게요. 어쩜 이렇게 척척. 혹시 오래 지켜봐서 그럴까요? 아니면 두 번째 중계여서 그럴까요? 뭐 겸사겸사라고 해두죠. 최강호 선수가 들으면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어요. 에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잘 그쵸, 최강호 선수의 스타일이라면은 네, 본인이 최고잖아요. 본인이 최고. 최고라고 믿고 있는 선수고 사실 그 믿음으로 올라왔다고 봐야죠. 본인이 잘 둔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 승부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 잠깐의 약간의 자신감 차이가 승부를 가르는 지점이 되거든요. 적어도 바둑판 앞에 앉았을 때는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앉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강호 선수는 그 누구와 견줘도 자신감 하나만큼은 훌륭하죠. 이길 것 같아요. 반대로 안장기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겸손한 타입이거든요. 본인의 실력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도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늘 사람들을 대하거든요. 조금 더 자신이 있어도 마음으로는 네,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본인의 자신감을 좀 더 표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또 이런 자신감이 스타성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 중국의 커제구단 같은 경우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하잖아요.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물론 결과물도 같이 가져오니까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스타성이 필요하긴 하죠. 네. 하지만 안정기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성격 자체가 확실히 겸손한 편이어서 네. 좀 조심스럽게 항상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도 그냥 늘 것 같네요. 치 받는 것은 패로 버티는 게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치받았습니다. 네. 또 최영 선수가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그냥 늘어주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지금 결과를 좀 더 봐야겠지만 지금 이 바둑은 그래도 흙이 두텁기 때문에 여기서 패를 걸었을 때 패감이 백엔테에 딱히 보이지가 않거든요. 진짜 이런 악수를 두나요? 최강호 선수라면 근데 이런 데 쳤을 때 안 맞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곳을 때린다고 해서 이 돌을 다 잡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이곳으로 집으로 너무 큰 피해를 받으니까요. 백도 확실히 부담이 있는데요. 안정기 선수는 애초부터 이쪽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책점을 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앙 양쪽 처리는 조금 아쉽습니다. 네. 먼저 호구 치고 나오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웠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도 반발 타이밍을 좀 줘서 그러니까 지금 흑은 바둑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뭐라도 지금
반발, 전투를 만들어내고 싶은 상황인데 최강호 선수가 그걸 좀 만들어준 골이 됐어요. 치받아서요. 네, 선악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은 별로 좋은 진행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최강호 선수만의 술기가 있었겠지만 마지막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셋. 이제는 패를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패가 오히려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패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은 근데 흙이 또 늘어서 갈 것 같은데요. 이쪽을 끊는 건 뒤로 쳐서 버틴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늘어서 가면은 일단 받아두고 이쪽도 막혔거든요. 생각보다 우변이 두터워졌는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최강호 선수는 아마 이쪽에 어깨 짚어서 삭감하는 게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집이 나긴 했지만 엷어서 내가 충분히 다시 견제를 하고 개가로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둑이 백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은 물러나도 최소한 어렵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구변이 잘 틀어막힌 건 사실입니다. 네. 그냥 쳐서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백이 이쪽 들어가는 거는 금방 얼마 못 들어가나요? 가서 틀어막히잖아요. 이곳은 어쨌든 흑집이 제법 낮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시비를 걸어야 될 곳은 역시 이곳. 여기서 뛰어 들어가는 거? 근데 이건 뒤로 맞겠네요. 만약에 백돌이 이쪽에 벽이 생겨서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게 되지 않는다면 뭐 이쪽에서 큰 이득을 봤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흑도 저곳이 신경이 쓰일 겁니다. 상변이. 일단 날일자는 굉장히 큰 자리죠. 네. 손을 빼면은 흑이 이곳으로 들어가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백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흑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못 살아 있잖아요. 이 돌이. 단순히 집으로도 크고요. 백이 쫓기겠어요. 네, 그래서 최강호 선수가 마늘모로 당연히 받아뒀고요. 일단 이쪽도 흑이 먼저 두면은 스무집이 나겠네요. 여전히 백이 조금 두터운 형태인 건 같기는 한데요. 조금 더 정리가 진행이 돼봐야 정확한 판단이 될 것 같은 게 우변 쪽 정리, 그러니까 우중앙 쪽이죠. 네. 우중앙 쪽 정리가 서로 어렵습니다. 이제 안정기 선수 초읽기네요. 마지막 하나, 둘, 일단 큰 곳부터 정리를 해가네요. 그러니까 안정기 선수 입장에서는 이곳을 밀 수만 있다면은 이 돌이 신경 쓸 일은 없거든요. 자체로 집으로도 굉장히 크고요. 백이 때린 거랑 비교해 보면은 뭐 거의 뭐 15집 차이가 나죠. 굉장히 큰 끝내기입니다. 이 자리는. 결국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다 미세해지는 느낌이 네. 그래도 우변을 지키는 게 좋았던 거 아니었나요? 저라면 우변을 손을 댔을 것 같은데 지금 안정기 선수가 좀 버티고 있는 것은 아직도 형세가 본인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세가 불리하다 보고 좀 버티고 있는 느낌이고요. 이젠 최강호 선수도 끊어가야죠. 마지막 이곳을 끊어가서 둘, 이곳이 아직 못 살아있다는 압박을 주면서요. 다섯, 여섯, 이쪽을 침투할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여덟, 근데 더
침착하게 이걸로도 이겼다. 계산서가 나왔나요? 근데 큰 자리는 엄청 큰 자리예요. 이 자리도 흙이 반대로 두면은 이렇게 당한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크거든요. 한 자리를 뒀네요. 글쎄요, 저라면은 일단은 이쪽을 둬서 아예 이쪽을 침투하는 생각부터 했을 것 같은데 최강호 선수도 굉장히 차분하게 큰 자리를 뒀습니다. 일단 백집은 다시 또 이곳을 정리를 하고 여기가 집이 좀 붙으면서 50집 정도? 50집 정도 나는 것 같아요. 반면에 흙은 여전히 백이 괜찮네요. 바둑이 중앙에서 이쪽에서 결국은 30집 가까이 30집을 넘게 내야 될 것 30집 이요? 같은데 쉽지가 않아 보여요. 여전히 바둑은 백이 두텁습니다. 안정기 선수가 이렇게까지 버텨가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역시 최영호 선수가 약간은 느낌이 이상한 느낌도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대세에 지장이 줄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렇게 악순지조차도 사실 좀 확인해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네.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패를 이었던 게 냉정했던 것 같아요. 네, 패를 이은 거는 정확한 판단이었고요. 일단 신한천이랑 선수들이 굉장히 잘 두네요. 김민석 선수와 유병용 선수의 대국도 이전과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아마 서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세알을 봤을 때 집 차이가 좀 났기 때문에 커다란 백에게 수관하지 않는다면은 무난히 김민석 선수가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신한천이령 초반 출발이 너무 좋은데요. 만약에 최강호 선수가 이 바둑까지 이기게 된다면 신한은 아직 무패입니다. 팀원 전원이. 6승이에요, 6승. 6판 둬서. 정말 약팀이라고 본 저의 눈을 좀 잘못된 눈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혼나셔야겠어요. 신한 선수들이 용서해 주길 바라고요. 네. 아마 최강호 선수라면 별말 안 할지도 몰라요. 그냥 무시할 것 같은데요, 최강호 선수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일단 가장 큰 자리, 집으로 큰 자리 뒀거든요. 네. 이제는 백이 중앙 쪽을 건드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건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는 역시 끊는 수죠. 끊었을 때 일단 이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버틴다는 생각일까요? 그러면 일단 우변은 정리가 됐어요. 그럼 과연 이쪽을 들어갔을 때 여기도 그냥 참고 견디겠다. 이런 식으로 견디면은 이게 집으로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돌이 못 살았긴 하지만 또 포위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곳을 둔 수의 의미는 네. 만약에 흙이 이곳을 이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벽을 만들어 가서 이런 식으로 차단할 계획이었거든요. 아주 커다랗게 포위를 할 생각이었는데 일단 이곳 한 칸 뜰 때 밑으로 받으면 포위망이 만들어지기가 어렵고요. 일단은 집바둑은 또 집 차이가 많이 나는 바둑도 아니고 이곳을 막으면서 우변에 큰 칩이 난다면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한 바둑이기 때문에 최강호 선수 신중하게 중앙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선수라고 봐야겠죠. 손을 빼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을 받아둘 겁니다. 결국 중앙에 손을 대기는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손대기가 어려운 것이 가장 쉽게 둔다면 이것인데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마지막 하나,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셋, 그래서 서른 집 났어요. 여섯, 일곱, 이건 최소한 미세할 겁니다. 백이 확실히 이겼다 이런 정도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강호 선수가 좀 고민하는 겁니다. 그럼 더 들어가야 되나요? 더 들어가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 끊었을 때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쪽 버티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 이러면 흑집 더 늘었거든요. 둘, 그러니까 지금 최강호 선수가 고민되는 게 당연합니다. 다섯. 아, 마늘물 선택을 하네요. 이 정도가 최선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결국은 돌고 돌아서 미세해지겠네요. 또 부지런히 집을 세야 되는. 그러게요. 제가 그렇게 두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 운명인가 봐요. 결국 한 판은 미세해지네요. 분명히 아마 두 선수한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맞다면 좀 어떻게 시원하게 이야기를? 좀 전투를 해달라 이렇게 아. 은연중에 뭐 꼭 그렇게 둘 필요는 없지만 이왕이면 좀 근데 좌변에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결판이 나야죠. 결판이 나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 서로 결국 타협하고 길게 가네요. 셋, 아, 참. 넷, 또 승부를 하다 보면은 다섯, 일곱, 아니 뭐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 농담이 90% 담겨 있는 거고요. 근데 선수들이 진담이 10%시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아니 근데 바둑 두는 사람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아이, 그쵸. 제가 했던 말 다 농담으로 알 겁니다. 마지막. 뭐 이 두 선수도 관전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바둑이 재밌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근데 뭐 본인의 바둑을 두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바둑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미쳐서는 곤란하겠죠. 그럼요. 본인한테 너무나 중요한 한 판 한 판이잖아요. 바둑 두는 사람으로서 시합 한 판의 소중함을 모르면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두 선수는 한 판 한 판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선수들이에요.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할 거란 말이죠. 마지막 준비도 많이 하고 하나, 그러니까 둘, 특별히 바둑을 준비한다기보다는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를 하는 선수들이죠. 다섯, 최강호 선수 하면 기억에 남는 게 이 선수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입단을 했잖아요. 네. 그 입단하지 못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도 이 근처에 있으면은 도장을 찾아가서 자기가 매번 나가지는 않아도 근처 도장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바둑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간절했다고 봐야죠. 사실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입단이라는 결과는 따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최강호 선수도 그렇지만 동교 선수도 얼마 전에 입단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최근에는 첫 본선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정말 바둑에 대한 열망 하나로 어떻게 보면 정말 늦은 나이에도 변함없이 노력을 했다는 점, 네. 셋, 정말 두 선수가 넷,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고요. 다섯, 참 배울 만한 여덟.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나이로 끝나서는 안 된다. 본인의 열정이 살아있는 한 계속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두 선수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명언을 하루에 한 번씩만 해볼까요? 아, 네. 여러 번 하면 좀 질리니까요. 아,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입단을 한 만큼 이 한 판의 소중함은 또 다를 겁니다. 모든 프로기서들이 한 판 한 판 소중히 여기긴 하지만 네. 또 남다를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프로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최강호 선수가 좋아하겠죠? 좋아할 겁니다. 이러고도 부족하다고 하면은 네. 큰일 나는데. 근데 왜 걱정이 먼저 앞서죠? 저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다섯, 선수라. 여섯, 일곱. 안장기 선수도 최대한 아. 차분하게 돌들을 정리하면서 네. 끝내기로 갈 준비를 마쳤네요. 결국 저도 부지런히 집을 세야 되고 준비하시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정리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것도 백 입장에서 하나 밀어두고 싶네요. 그러니까 뭐 뛰어서 정리할 수도 있긴 한데 밀어야 좀 더 선수의 의미가 강력해지거든요. 이것을 뭐 밀어서 정리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이고요. 반대로 흙이 막았다고 생각하면은 마지막 단순히 이쪽 집뿐만 아니라 중앙집도 약간 경계선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다섯, 물론 백은 바로 젖혀 있겠지만
약간 이쪽에 돌이 오면서 이쪽도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뭐가 달라지는 얘기를 하면 이쪽에 백이 막았을 때 문제가 조금 있긴 있어요. 셋, 넷, 막았을. 다섯, 그러니까 여기 그래요? 흑돌이 일곱, 여덟, 그러니까 뭐 특별한 수는 없는데 백돌이 좀 더 활용하기 좋은 상황이 되기 아, 때문에 네. 백돌이 먼저 젖혀서 호구 치는 모양이 된다면 이쪽의 끝내기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백이 하나 밀어놓는 것은 약간 이득일 것 같고요. 그냥 중앙이 급하다고 보고 이쪽을 끊었습니다. 지금 끄는 것은 여기서 잡았을 때 흑이 단수치고 하나, 이곳으로 두는 수가 안 돼서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단수치고 다섯, 단수가 잡히게 되죠. 네. 일곱, 여덟, 이 모양에서 이렇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한 점을 잡는 수가 두텁다라고 최강호 선수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되고요. 여기까지는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흑이 이쪽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받기는 해야 될 만큼 좀 얇은 모양인 것 같은데 받을 기분은 좀 안 나고 왜냐면 한 번에 정리되는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최강호 선수가 지금 두터움을 이용해서 잘 괴롭히고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점까지는 살려가겠죠? 네, 한 점 살리지 않으면 뭐 바둑을 포기하는 거와 같은 너무 큰 자리이기 때문에 앞선 스승과 좀 맥락 문제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숨어있는 백의 두터움이 얼마만큼 흑의 집을 깎을 수 있느냐 그런 흐름으로 보이고요. 확실히 덤내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흑이요. 네, 제 생각에는 여전히 백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좀 미세해질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이 자체 크진 않은데 너무 저는 백을 잡고 싶어요. 둘 중 하나 고르려면요. 아, 끝내기 할 곳이 더 많이 있나요? 마지막 하나, 조금 더 득볼 수 있는 자리들이 좀 많고요. 넷, 사실 지금도 여기를 이었지만 여섯, 일곱, 흑이 백이 마늘모를 갔을 때 이쪽도 좀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역습을 나서나요? 일단 최대한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안정기 선수도 뭔가 흔들 자리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줬어요. 최영호 선수랑 뭐 통하나요? 이렇게 너무 잘 맞아서 이거. 당혹스럽네요. 이제는 흑도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승부수를 좀 날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얌전히 받아주다가는 이런 데 당하고 상대는 먼저 괴롭히기를 당하기 시작하면은 이쪽 전체가 아직 못 살아있다는 게 짐이에요. 흑한테는. 이쪽 괴롭히다 결국 이쪽에 마지막 끝내기 오면 덤이 도저히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아주는 거는 마지막 하나, 결국 이게 둘, 27집 정도. 이 정도로는 안 백승입니다. 돼요. 지금 흑은 승부수를 날려야 돼요. 얌전하게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마지막 출기가 울리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가죠. 아, 지금 네. 안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강호 선수가 이 수에 대한 수익기가 안 돼 있다면 마늘모는 대학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손이 빨리 나오죠? 그러게요. 생각이 되어 있는 듯한데요. 되나요? 차단하면 어떻게 두겠다는 거죠? 나오고 뭐 그냥 금방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끊고 늘어서요. 그때 이곳을 뛰어나가면요. 끼우는 수는 잘 안 되거든요. 이곳을 단수 치고 때리면은 당연히 축이지만 늘어서 이을 때 이쪽을 단수 치면 백이 잡혔잖아요. 늘 때 2점을 잡아서요. 하나, 둘, 셋, 즉 넷, 이곳을 끊는 순간 이 한 점은 잡히지 않아요. 여덟,
이 승부수. 이거 다음 수가 확실히 없다면은 이 수가 패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무리수가 확실히 뭐가 없다면은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최강호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이쪽을 마지막 돕기 때문에 네, 둘, 있을 것 같긴 한데.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 이곳을 뒀을 때 백이 여기를 둬서 연결을 할 수는 있었거든요. 이곳을 먼저 둬서요. 그러면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전부 다. 물론 모양은 굉장히 망가지기 때문에 생각도 안 했을 것 같긴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물러서서 둔다. 물러서서 둔다는 얘기일까요? 근데 집으로는 굉장히 손해를 봤거든요. 마지막 하지만 하나, 이러고도 둘, 백이 먼저 이쪽 괴롭히면 좋다고 판단을 했다면 뭐 전혀 불가능한 선택은 아닙니다. 자, 과연 이 끊어가는 수에 대한 마지막 대비책이 잘 되어 있을지.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물러섰어요. 그러니까 최강호 선수는 이 정도 손해는 두터워진 만큼 괜찮다. 아직은 내가 봐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아예 침투한 수 자체를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진행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러겠네요. 일단은 뭐 흙은 한 칸 띄어야겠죠. 아니면 그냥 단수로 잡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국을 보는 와중에 2국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한국물가정보의 유병용 선수와 신한천일염의 김민석 선수의 경기였는데요. 역시 그 차이를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네. 약간 공격 실패에 대한 대가를 끝간에 찾지 못했습니다. 네. 자, 집 차이를 줄이지는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자, 이곡 장고대국의 승자는 신한천일염의 김민석 선수입니다. 김민석 선수의 세레머니를 2번 연속. 네. 하트를 날려주네요. 네. 자, 신한천일염의 김민석 선수 지난 1라운드에 이어서 팀 승리에 보탬이 되고요. 자, 2라운드 4경기는 팀 스코어 2대 0으로 결과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장고대국 한 판이 남아있죠. 자, 최강호 선수와 안정기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018)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2라운드 4경기 한국물가정보와 신한천일염의 경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이제 안정기 선수와 최강호 선수의 장고대국만이 남아있는데요. 네, 일단 하중앙 쪽에서 최강호 선수가 입구자 했던 수는 안정기 선수에게 잡히게 됐습니다. 이후에 다시 우변을 눌려가는 진행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은 끝내기 남은 자리가 많아서 이 대국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드디어 상변을 건드는데요. 자, 들여다 봤습니다.
여기서의 대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바둑의 마지막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 백이 노리는 것은 역시 이 전체 대마가 살아있지 못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한 집은 나 있지만 두 집은 나 있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둔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잡으러 가게 되면 이쪽이 차단됐다는 가정하에 여기는 옥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집이 나 있는 모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정희 선수는 아예 이쪽으로 더 이상 활용을 당하지 않는 선택을 했고요. 백은 그렇다면 이렇게 먹는 정도 깔끔하네요. 이쪽을 또 붙여서 압박을 할 겁니다. 이제는 정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개가의 문제인데요. 일단 우변이 집이 이곳을 끊으면서 굉장히 많이 났어요. 32집. 그리고 이곳이 35. 마지막 하나, 둘, 40집이 셋, 좀 넷, 덥습니다. 그리고 백이 먼저 이쪽으로 오게 되죠. 네. 집이 55집 정도. 여전히 백이 좋네요. 흑이 우변에 이렇게 큰 집을 만들었는데도요. 네, 결국은 최강호 선수가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차인가요? 오히려 아예 미세한 바둑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덤에 걸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물론 아까 강훈 선수랑 이승준 선수만큼 차이가 나는 바둑은 아닙니다만 뒤집기는 어려워 보이는 차이거든요. 네. 일단 저 한 점을 잡으면서 세 집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백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셋, 넷, 나중에는 흑이 여섯, 이곳을 일곱, 밀고 끝내기를 하게 되면 한 점을 못 잡은 상황이면 나중에 이곳을 하나 받아야 됐거든요. 골치 아팠네요. 근데 지금은 뭐 끊는 수가 안 되잖아요. 이 한 점 잡은 만큼. 그러니까 집이 더 세 집 이상의 가치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최강호 선수 거기를 뒀어요. 이 바둑은 확실히 좋다. 거의 뭐 저수의 그런 뜻이 그뿐만 아니라 이곳이 근데 이곳을 왜 안 뒀지? 그리고 그것도 왜 약간은 타이밍이 애매했던 게 먼저 붙였어도 되거든요. 하나 붙여놓고 뒀다면 더할 나위 없었을 것 같은데 왜죠? 그럼 상변은 흑집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겼다고 선언하는 건 좋은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됐을까요? 하나 붙여놓는 것까지 문제가 없었는데요. 좀 일렀었나요? 좀 아쉬운 판단인데 왜냐면 백이 먼저 둔다고 해서 흑이 반발할 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발을 했다가는 여기를 단수를 백이 치니까요. 그리고 이거 이어버리면은 당장 끊어지는 게 있어서 뭐 단수 치고 하나, 둘, 이렇게 연결해야 될 판이었는데요. 넷, 굳이 왜 먼저 다섯, 붙여놓지 않았는지는 여섯, 조금 일곱, 궁금합니다. 여덟, 아홉. 그러니까 아예 그쪽 끝내기 해서 득이라는 건데 그냥 애초에 하나 붙여놨으면 되는데요. 그건 확실히 실수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실수가 지금 집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확실히 차이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저는 왜 자꾸 하변 쪽에 뭐 안 도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나중에 뛰어서 끝내기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한데 흙이 반대로 막은 거랑 생각하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일단 이 바둑 좀 더 끝내게 살펴봐야 되는 바둑으로 변했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후반 스코어를 만들어갈 수 있었는데 최강욱 선수가 좀 이르게 승리 선언을 하면서 다시금 승부는 미세해졌습니다. 아예 결판을 보러 가나요? 예를 들어서 이곳을 끊는 수익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뒀다가는 아예 통째로 끊어서 이거는 다 잡혔거든요. 이 돌이. 마지막 지금 붙이는 것은 하나, 단수 쳐서 안 되죠. 둘, 셋, 네. 이것이 모조리 잡힙니다. 다섯, 아예 그럼 여기서 여섯, 귀 결판을 보러 가나요? 정도는 여덟, 그래서 중앙 쪽 치받는 수를 그러니까 뭐 이쪽 싸움에 확실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압박을 준 거긴 한데 더 쉬운 길인데 왜 굳이 돌아가느냐의 의미였거든요. 안정기 선수 보자마자 하고 바로 한 칸 뗐잖아요. 네. 의아함이 느껴졌던 거죠, 순간적으로. 거기를 굳이 백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자리였는데 뭐 좋은 자리인 건 알지만 뭐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백집이 뭐 여기 두 집까지 포함해서 확실히 느리긴 느린 건 사실이니까요. 뭐 작은 자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곳을 붙이고 뒀다면 더욱더 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았을까. 저라면 붙이고 이곳을 하나 밀어놓고 막는 정도? 그런 순서대로 뒀다면 이 바둑 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두면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연장책을 쓰고는 있지만 확실히 저쪽에 대한 수익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의 수순들을요. 사서 고생하고 있구나라고. 정말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둑이 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 갑자기 이거 한번 도발해자고 뒀다가 갑자기 상대가 반발해가지고 복잡해지면 내가 이 사서 고생을 왜 하고 있나,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약간 후회 막심. 이렇게 마지막 소일기 때도요. 마지막 출기면 후회가 더해져요. 내가 왜 그래요? 이런 짓을 해갖고 시간도 없는데 후회를 하고 있나, 약간 이런 그럴 수도 있군요. 후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음 수를 읽어야 되는데 네. 내가 이걸 읽을 필요도 없었는데 왜 이 꼴이 냈지, 약간 이 생각부터 하거든요. 냉정을 못 찾았네요. 마지막 네, 저는 그랬는데요. 네. 최강호 선수 그러진 않겠죠? 다섯, 여섯, 아이고 결국 그렇게 뒀네요. 네. 저는 끊는 것도 될 것 같았는데요. 확실히 복잡해지니까. 안정기 선수도 어디까지 버틸지 좀 궁금하네요. 약간 여기가 아까 붙여놨다면 제가 아까 5집을 봐줬잖아요. 네. 지금 이곳에 저처이였다고 가정을 하면 10집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백이 이곳에서 4집, 3집, 한 7집 정도 했는데 여기서 10집이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되면 집 차이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백이 먼저 가면 여전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제는 먼저 하변을 오네요. 저쪽을 보류한 것은 이곳을 붙이는 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는 팩감을 세봐야 되고요. 만약에 는다면 이 수가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거 붙일 때 이쪽으로 늘어서 버티네요. 이곳에서는 확실히 최강호 선수가 손해를 봤습니다. 집 차이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안정기 선수의 손놀림이 굉장히 빨라진 것은 네.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아, 최강호 선수가 분명히 중반전까지는 잘 이끌었었는데요. 조금씩 내주고 있거든요. 승리가 눈앞에 보이니까 확실히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 다시 냉정해져야 할 때입니다. 이거는 흙집이 너무 많이 났는데요. 일단 이곳이 32, 여기까지 세게 되면 33집이에요. 마지막 하나, 그리고 이쪽이 둘, 셋, 넷, 2집, 3집, 여섯, 일곱, 여덟, 8, 20집 가량. 이쪽이 20집, 그러면 53, 57. 그리고 여기가 젖혀 있고 이쪽을 받는다면, 오, 흙집이 왜 이렇게 많이 나나요? 예승집이 넘는 거 아닌가요? 예순집이 아니라 거의 70집에 가까워요. 아, 정말요? 이거 집은 예순집 정도. 굉장히 미세하겠는데요. 이건 진짜 미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돌 차례, 백돌 차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이 선수라는 끝내기. 근데 이거 막은 것도 확실히 최강호 선수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그냥 단순히 이곳을 막아서 끝내기를 하면요, 이거까지 당하거든요. 일단은 이쪽 집도 많이 지어줬어요. 확실히 흐름이 좀 이상한데요. 근데 여전히 돌바람은 백의 승리를. 높게 보고 있네요. 상변에 좀 다른 변화를 봤기 때문에 이런 스코어를 보여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백이 선수로 이쪽을,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큰 끝내기,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하변 쪽은 사실 백이 선수 끝내기니까요. 넷, 저기 뒷맛이 나빠서 여섯, 이것을 두고 있고 받아준 다음에 이곳을 받기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을 젖혀 있고 이쪽도 이어두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자리인 이곳을 꼬부리면 여전히 백이 이겨 있다. 이게 돌바람의 계산인 것 같거든요. 진짜 아직도 미세하나마 백이 좀 남는 느낌이긴 한데요. 네, 아까랑 이렇게 당했는데 미세하면 아까는 많이 좋았었겠어요. 확실히 저쪽에 하나 붙여서 상변집만 좀 견제했더라도 백이 지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둘, 덤에 걸리는 네. 차이, 물론 아까 네. 강훈 선수 바둑보다는 차이가 덜 나지만 여섯, 지는 일은 없다라는 차이였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아직도 백이 조금이라도 좋지만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하다로 변해버렸거든요. 자, 지금은 55대 45입니다. 그것까지 되면 그것도 되네요. 최강호 선수 지금 막은 끝내기도 이상합니다. 굳이 해놓을 필요가 없었어요. 나중에 만약에 다른 끝내기 다 정리된 다음에 먼저 온다면 먼저 이쪽 끝내기부터 하는 게 정석 아니겠습니까? 이쪽을 먼저 붙여서 이쪽 빠진다면은 이곳을 끊어서 먼저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막아도 됐거든요. 이쪽은 이 돌이 죽는 돌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었는데요. 확실히 끝내기 부분에 최강호 선수는 조금 아쉽습니다. 마지막 하나, 뭔가 둘, 이번 대국은 최강호 선수답지 못하게 후반이 좀 많이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에요. 아니요, 오히려 최강호 선수스러울지도 몰라요. 아, 그런가요? 약간 후반부에 강점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희 선수랑 비교했을 때 장점추로 보면은
초반은 좀 더 최강호 선수가 본인만의 색깔이 있다면 네. 후반부는 그래도 안정기 선수가 훨씬 정밀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이 이번 대국에서 좀 스며 나오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최강호 선수 막은 게 팩감을 만든 거라면 붙여갈 수도 있다는 얘긴데요. 소름인데요. 밑에 끝내기가 팩감을 확실히 만들었거든요. 만약 붙이는 수에 확신이 있다면 지금 붙여가면 됩니다. 근데 이거 빠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마지막 된다면 하나, 얘기가 안 되고요. 둘, 지금 셋, 붙이면은 넷, 이곳에 있거든요. 여섯, 뭔가 숨겨진 수가 있나요? 혹시 이곳을 먼저 붙이는 거? 되기는 돼요. 근데 득인지는 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도 한 점을 잡히기는 해서요. 8집이 났죠. 하지만 그냥 저 차이였다면 이건 훨씬 득인데요? 붙이는 수를 보고 있나요? 일단 최강호 선수의 다음 수를 그냥 보고 싶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냥 저 치네요. 네. 글쎄요, 붙이는 수가 가능했다면 확실히 이득이었는데요. 팩감 계산을 해보긴 했지만 밑에 끊는 팩감이 생겨서 페루는 이길 확률이 높아 보였거든요. 적어도 밑에는 4개 이상 팩감이 나오기 때문에 흑도 부담이 큰 패여서 가능했을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게 아까 붙였을 때 역시 승부 예측이 바뀌죠. 여기가 돼 있었다면 확실히 뭐 이런 붙이는 수가 있어서 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 붙이는 수가 안 되더라도 다른 쪽 끝내기에서도 모양이 좀 달라질 수 있었는데요. 붙이는 수는 가능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붙였으면은 흙이 좀 받기가 어려워 보였는데 인공지능의 승부 예측으로는 역전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당했어요. 지금 상변이 지금 몇 집이 난 겁니까? 열일곱 집이 났습니다. 100이 늘어난 건 없고요. 이거는 여기 뭐가 수가 없었다면 정말 이상한 진행이에요. 이 수가 도대체 왜 붙여놓지 않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안 붙여놔서 지금 흙이 여기 10집 이상 나는 동안 100이 난 건 3집 아닙니까? 이쪽 밀어넣는 건 언제든지 선수였으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네. 이쪽 끝내기도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었으니까 큰 의미 없습니다. 즉 이바둑의 끝내기는 이곳이 무너진 만큼 흙이 이쪽 끝내기를 하나 하는 거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 크긴 하지만 이쪽에서 10집의 차이가 바꿔질 만큼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즉 이바둑의 패착을 꼽는다면 역시 이곳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계산했던 거랑 차이가 나는 건 저거 이쪽으로 빠져야 된다고 잠깐 착각을 했는데 이거 이렇게 둔다면은 여기 집이 2집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승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일단 이곳이 흙이 먼저 끝내기를 하게 되면은 이쪽도 33집, 37, 거의 50집이 났고요. 이쪽도
흑집이 70집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근데 백집은 여기가 11집 그래서 이쪽을 흑이 단수 쳤다고 치면 11집인데요. 네. 하나, 그리고 둘, 셋, 여기도 11집 넷, 22, 24, 25, 26, 30, 32 45 61집 결국은 8, 9집 거기다가 여기도 흙이 약간이라도 두텁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이 바둑은 역전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중반전까지는 최강호 선수의 완승무두였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방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바 선수는 누가 봐도 방심이었거든요. 이 자리가 흙이 온다고 이 돌이 죽는 돌은 아니었습니다. 뭐 여기만 둬도 아주 쉽게 살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이 잡힐 모양이 아니었는데 그곳을 둔 것은 그냥 낙관이었어요. 두더라도 붙여놓고 뒀다면은 또 얘기는 달라졌겠고요. 붙여놓고 뒀다면 사실은 이 자리에선 나름대로 큰 끝내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변이 큰 집이 안 난다면은 백의 집이 확실히 많은 흐름이었거든요. 최강호 선수의 입장에서 너무 아깝고요. 안정기 선수는 끝내 인내를 한 것이 좀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기 뛴 거는 안정기 선수도 본인이 유리하다는 걸 인식한 수예요. 빠르게 더 끝내기를 뭐 당장 집이 되는 자리를 둘 수도 있었는데 그냥 두텁게 정리를 하면서 이걸로도 충분하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역전이 됐습니다. 최강호 선수 후반 아쉬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판을 잘 둬도 마지막에 집중력을 잃으면 역전을 당하는 게 바둑입니다. 네. 저는 최강호 선수가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거는 상변 쪽의 패를 셋, 만약 이쪽의 교환이 패감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너무 멋진 장면이었잖아요. 네. 되게 아쉽습니다. 이거는 뭐 이 자리도 큽니다만 다시 흑이 이쪽으로 왔을 때 백이 이쪽 견제하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쪽 집이 없어지면서 흑의 한 집이 또 늘어나게 되죠. 이쪽도 선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쪽도 좋은 자리지만 흑도 또 집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은 흑집이 더 50집이 확실히 넘겠네요. 안정기 선수 이 후반에 참 정말 차분하게 잘 버티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정기 선수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안정기 선수의 셋, 수익기에 기반하는 다섯, 강점이 여섯, 지니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차분하다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서두르거나 달려드는 기색이 좀 덜하거든요. 그곳을 끊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네요. 그러니까 치고 나오는 것은 단수 치고 나오는 것은 그냥 다 이어준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돌을 끌고 와서 두텁게 정리를 하겠다. 이거는 이쪽으로 막는 게 좀 더 득일까요? 뭐 어느 쪽으로 두든 그냥 정리만 하면 이겼다라는 게 안정기 선수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두 개가 합쳐서 50집이 넘는 순간 네. 이 바둑은 흑이 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쪽에 20집이 낮기 때문이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백집은 넷, 안 늘었나요? 네, 확실히 여섯, 반면 10집에 가까워 보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두 선수의 표정을 봐도 알 수 있죠. 최강호 선수는 굉장히 침통하게 좀 바라보는 느낌이고요. 네. 안정기 선수는 조금 여유를 찾은 듯한 네. 느낌이에요. 이 바둑은 정말 최강호 선수가 잘 운영을 했었는데요. 딱 저희가 본 시점부터 실수가 조금씩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좀 느슨한 선택. 역시 최강호 선수는 기본적으로 낙관파거든요. 바둑을 바라보는 관점이. 낙관이 좀 지나쳤던 것 같고요. 상변 쪽에 붙여놓지 않은 거 정말 여러 차례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저는 이 하중앙 쪽에 입구자 뛴 수도 지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상변에 비하면은 큰 실수는 아니었나 봐요. 중앙 쪽에 입구자. 아, 이쪽이요? 네, 찝혀서 아, 이 한 점은 끊긴 근데 이렇게 한 점을 버림으로써 이 돌이 아주 깔끔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아주 큰 손해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수가 애초에 안 됐다면은 백이 이리로 물러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후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점을 희생해서 선수를 잡고 상변을 견제했다면 아. 실제로 이 한 점 잡으면서 승기를 잡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는 이걸로 확실히 너무 눈에 보이는 쉬운 수였기 때문에 아마 약간의 착오, 먼저 붙여놨다고 머릿속에 생각을 했다거나 네, 아니면 한 칸 뛰는 수가 난다고 착각을 했다거나 그럴 거면 이곳에 붙였을 때 좀 더 신중하게 둬서 끊는 수를 생각을 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너무 쉽게 물러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이 착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최강호 선수의 낙관이 이 바둑의 패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는 안정기 선수의 손이 빨리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본인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강호 선수는 반면에 이 선택이 굉장히 느려졌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주 결국은 8집에서 9집 정도. 그러니까 흑이 백이 이기는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8, 9집이라면은 지금 같은 이 끄내기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는 적은 차이도 아니네요. 거의 뒤집기 어렵은데요. 일단은 백 입장에서는 최대한 된다면 이것을 두고요. 만약에 이것까지 찝는다면 굉장히 미세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그러니까 여기가 넷, 한 집밖에 안 나는 거거든요. 여섯, 네. 근데 일곱. 그래도 흑이 이쪽에 단수 칠수가 있어서 어차피 흑이 지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또 이곳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두고 찍고요. 이곳을 백이 집어야죠.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래도 18집이 나서 별로 의미는 없겠네요. 이 끝내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쪽으로 단수 치는 득이 좀 있기는 한데 오히려 흑이 이곳을 두면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차피 8, 9집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흑이 미세하게 반집보다는 확실히 이겨있는 그 정도 차이로 보이고요. 최강호 선수는 좀 오늘로 후회가 되겠네요. 그래도 그나마 위안인 거는 본인의 패배와 상관없이 팀이 이겼다는 게 조금은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일단은 팀전이기 때문에 뭐 자신의 승부도 중요하지만 팀이 이기는 게 가장 우선이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본인 스스로는 이 바둑의 패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겠죠. 굉장히 마지막 지금 반성하는 느낌이고요. 둘, 네. 셋, 반면에 그래도 그나마 위로가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팀전인데 팀이 이겼다는 것은 조금 위로가 될 것 같고요. 네. 아, 최강욱 선수는 아예 이 한 점을 살리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아, 나와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단수잖아요. 근데 이곳 전체가 대마가 죽으니까요. 이 흑대마 전체가 걸리니까 흑은 이곳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꽤 득을 받겠는데요?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다시 또 숨어 있죠. 이곳을 흑이 선수로 끝내기를 하는 게 한 집이 이득이 되고요. 별다른 변화는 아닙니다. 이걸로는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전엔 다르게 선택을 했죠. 안정기 선수가 이쪽으로 당하는 걸 뻔히 알면서 받아준 것은 이곳이 정리가 되면서 흑이 이쪽으로 끝내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흑이 한 집이 이득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한 건 좀 어떻게 보면 흑이 이걸 단수 쳐졌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한테 약간 유리하게 세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바둑은 진짜 반면 열집에 가까운, 그러니까 흑승이 변치 않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가 세 집짜리 끝내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은 아마 비슷하게 될 거예요. 백이 이렇게 되는 모양. 그러니까 여기가 한 집이 생겼고요. 백이 이쪽에 둔 거랑 비교하면요. 그리고 여기 두 집이 생겼죠. 그리고 이쪽이 다 메워지면 여기도 두 개를 놔야 되기 때문에 네. 세 집짜리 끝내기, 이 자리가 가장 깔끔하면서도 이것으로 흑승이 결정될 것 같네요. 지금 여전히 70. 결국은 이 바둑은 안정기 선수의 승리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안정기 선수의 인내가 좀 만들어낸 역전극인 것 같고요. 충분히 급하게 달려들 만한 상황도 있었는데 일단 때를 기다렸고요. 최강호 선수의 낙관이 그것을 현실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두 선수의 대국 스타일이 정말 상반된 듯한 느낌이네요. 네, 두 선수는 확실히 색이 달라요. 그러니까 최강호 선수의 장점은 역시 본인만의 확실한 감각, 그런 것을 본인의 바둑을 만드는 힘이 좋다면 안정기 선수는 본인의 바둑을 만들어내는 능력만큼은 최강호 선수에 비해 앞선다고 할 수가 없지만 네. 수일기나 후반부에 대한 집중력이 최강호 선수보다 좋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을 주도를 한 건 최강호 선수였는데 끝에 집중력을 발휘한 건 안정기 선수. 셋, 그렇게 안정기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는 흐름이 됐습니다. 네. 일곱, 바둑은 마지막에 실수한 쪽이 지는 법이거든요. 그러더라고요, 늘. 그러니까 실수는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마지막에 크게 실수한 쪽에서 늘 패점을 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패까지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냥 웅크려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집으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그냥 예를 들어서 패를 하지 않고 정말 알기 쉽게 이곳을 둬서 흑이 이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도 뭐 의도는 없으니까요. 그냥 한 집이 늘어나고 여기 한 집이 늘어나서 똑같은 건데 안정기 선수가 굳이 그 패를 하는 이유는 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승패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네. 상변 쪽에 두고두고 아쉽네요. 상변 쪽에 저렇게 깔끔하게 흑집이 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예시로 몇 번 찍어봤을 때만 하더라도 즙이 거의 안 나는 형태였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바둑은 중앙에 백이 타개가 완성이 되고 요 경계선이 지어졌을 때부터 흑과 백이 서로 아무것도 안 하면 백이 이기는 형태였어요. 네. 그래서 서로 바둑 정리하면 되는 흐름이었는데 결국 다 비슷하게 되고 여기 집이 늘어난 만큼 흑이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여기 세 집, 뭐 중앙에 약간 더 늘어난 거를 여기서 그 이상 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둑이 흑승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강훈 선수랑 이승준 선수의 바둑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벌어져서 그대로 이승준 선수가 승리 거뒀다면
지금은 정말 무슨 일이 벌어져서 안정기 선수가 승리가 가져가는 그런 진행이 됐습니다. 패를 끝까지 할까요? 사실은 안정기 선수가 물러나야죠. 물러나야 되는데 패감이 본인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더 패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계산해보고 물러날 것 같아요. 지금은 차이가 10집인 것 같은데요. 확실히 지금의 집 차이는 두 선수 모두 느낄 정도의 차이가 됐습니다. 이제 패도 물러섰고 마지막 남은 끝내기들을 메워가면 되는데요. 이제는 끝내게 다 됐죠. 이곳을 또 이곳이 더 나았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걸 두고 이쪽을 두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찝고 저차 EM을 받으면 끝났습니다. 아, 이쪽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처리한 것 같네요. 선수 한 집짜리 끝내기를 해서요. 9집인가요? 9집과 10집. 어쨌든 승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역전을 당한다면 최강호 선수도 정말 생각이 많아지겠어요. 네, 확실히 어떻게 보면 본인의 단점을 명확하게 깨달은 바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약점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네. 사실 낙관을 하는 습관 자체는 바꾸기 쉽지 않아요. 확실히 안정기 선수는 본인의 장점을 살렸고요. 네. 최강호 선수 본인의 약점이 드러나는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아쉬움이 좀 묻어나는 대국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공백을 메웠으니까 9집이겠네. 사석은 그리 많지 않고요. 역시 중앙 쪽에서 상변 쪽에서 당한 만큼 딱 그 차이가 아마 5집 정도 당했다면 딱 그 차이일 것 같아요. 안팎 5집. 너무 아쉽네요. 최강호 선수 입장에선. 흙은 딱 50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좀 짚기가 어려운 그런 형태인데요. 9집이네요. 10집 아닌가요? 저 상변 쪽에 100집이 하나 있죠. 그러네요. 반면 9집 차이가 나왔습니다. 그럼 2집 반 차이인 거죠? 네, 2집 반. 안정기 선수의 2집 반 승리입니다. 일국 장고대국에서는 한국 물가정보의 안정기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국 때 모습과 다르게 아주 발랄한 승리 세레머니인데요. 네, 너무 발랄해서 당황했어요. 평소에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하셨나요? 아마 연구실에서 이걸 캡처해서 아마 쭉 올려줄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이군요. 자, 일국 장고대국에서는 최강호 선수가 패했지만 신한천일염 2대1로 2라운드 4경기 스코어는 가져갔습니다.
네, 마지막 1구 장고대국 최강우 선수는 참 아쉽겠지만요. 신한천일연팀 이번 라운드도 승리를 거두면서 왠지 도깨비 팀에서 좀 강팀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도깨비 팀 같은 경우에는 한 판 한 판 이겨가면서 본인들의 힘이 좀 쌓이는 거거든요. 네. 신한천이름 생각보다 오히려 정말 강한 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3라운드도 기대되는 팀이고요. 이제 저희는 3라운드 4경기 SK 앵크링과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로 돌아올 텐데요. 정관장 황진단 팀이 굉장히 강팀으로 보여요. 네, 일단 오유진 선수가 2승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오유진 선수가 방송대국에서 또 승리를 거둘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과연 어떤 대결을 그려줄지 다음 주에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